편집장님이랑 정화 선배는 세미나 잘하고 계시려나? 왜 이렇게 안 오지? 다은 에디터. 안녕. 깨우셨네요. 우리 주제가 지금 한류 드라마잖아. 근데 한류 드라마 내용은 둘째치고 그 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외국 에디터들의 관심이 다 우리나라. 장난 아니구나. 서울 여자들은 왜 이렇게 예쁘냐면 외국의 이제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우리나라 브랜드 다 쓸어가는 거야.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그 케이팝을 이끄는 아이돌이나 그리고 드라마 속의 배우분들이 크게 힘을 준 것 같아. 그래. 왜 공연 끝나고 나면 아니면 드라마 방영 끝나고 나면 누구누구 립스틱, 누구누구 섀도우, 누구누구 파운데이션 이렇게 이름이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랑 똑같아, 트렌드가. 그러면은 이번에 K뷰티 전성시대 해가지고 서울 여자 특집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아, 커버를 서울 여자 땅땅땅땅 크게 넣어가지고 왜 서울 여자 특집이니까 한글로 써서 타이틀까지 좀 새로운 느낌으로 디자인을 좀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것들 취재해서 알려줘야 되잖아. 네. 스페셜한 특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보자. 다은이랑 네. 같이 네. 기대할게. 네. 지금은 K뷰티 전성시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흥 뷰티 아이콘. 서울 여자의 모든 것. 서울 여자들이 피부 너무 좋아가지고 뭐 먹고 살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바를걸요? 잘못 알아들었나? 서울 여자들의 탄력 있고 어려 보이는 피부 비밀은 바로 동안 마사지. K뷰티의 포인트 피부. 결점 없는 피부를 연출하는 K뷰티 메이크업. 서울 여자 뷰티의 모든 것. 지금 바로 공개할게. 오늘은 누가 왔을까? 가은아, 오늘 내가 널 위해서 글로벌 뷰티에 딱 맞는 분들을 초대했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삼선동 오천주유소 사거리 건너편에서 오는 일본 대표 사일인데요. 제 피부는 그 주유소보다 더 기름이 많아요. 기름이 너무 많고, 근데 전 오늘 어려 보이잖아요. 제가 보톡스 맞고 왔어요. 어제. 떡이 아니라 뭐 이마에. 예쁘죠? 네. 예뻐요. 혹시 즐겨 찾는 뷰티템 이런 거 있어요? 저 찜질방 한줌막이요. 한줌막 가면요 너무 피부 좋아져요. 노폐물이 노폐물은 다 나와요. 생얼 예뻐 보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연남동에 살고 있는 프랑스 남자 단양이라고 하고요. 저는 피부 타입은 건성이고요. 제가 즐겨 찾는 뷰티 아이템은 비비크림이에요. 요새 남자들도 많이 바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그냥 외출할 때 이렇게 많이 피곤해 보이거나 아니면 힘들 때 이렇게 살짝 바르고 이제 선크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잘생겼네. 유일하게 한 명 남자가 오는데 그 여기서 이상형이 있어? 저는 긴생머리 좋아하고 긴생머리 혹시 긴생머리 좋아하고 눈동자가 크고 까맣고 네. 솔직하게 본인의 이상형에 제일 가까운 사람. 눈치 보고 말해? 지금 굉장히 눈치 보고 계세요. 탈락. 정말 똑바로 쳐다보면서 일단 탈락. 제 이상형은요.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파비앙의 이상형은? 짐작하고 물어봤네. 너무 예뻐요. 파비앙의 시선을 사로잡기 충분한 그녀. 눈빛이 심상치 않은데? 신경 꺼. 오늘 주제가 서울 여자잖아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서울 여자? 한국 처음 왔을 때 저는 21살이었거든요. 근데 천국인 줄 알았어요. 여자들이 다들 너무 예쁘고 피부도 너무 좋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화장 안 하는 것 같아요, 피부. 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화장을 했어요. 평소 여자들은 물론 뭐 화장 안 하는 여자도 있지만 화장한 여자 티가 나요. 근데 한국 여자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화장을 해서 되게 티가 안 나고 뭔가 피부 좋으면서도 되게 뭔가 자연스러워요. 서울 여자들의 특징은 그냥 유행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는 거 꼼꼼하게 따져보고 나한테 맞는 것만 선택하는 아주 현명한 소비자들이면서 그리고 트렌드를 제일 빨리 따라가는 그런 여자들인 것 같아요. 지금 프랑스에서는 그거 유행이에요. 소녀시대? 네, 그 화장? 그게 뭔가 깨끗하면서도 빙빙한 그런 피부?
네, 그 인터넷으로 이제 웹사이트 뭐 블로그 같은 거에서는 되게 장난 아니에요, 인기가. 근데 사실 재밌는 게 남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 여자들은 피부 화장 안 한 것 같이 화장해 이러는데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바를걸요? 기초 제품. 기초 제품 막 6개, 7개 바르잖아요. 맞아. 몰랐죠? 네, 몰랐어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 보여요.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고생하는 게 남자들이 몰라. 여자만 아니라 남자도 신겨서. 남자는 너무 신겨서 와 여드름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요즘은 남자들도 비비크림이나 컨실러 쓰잖아요. 네, 많이 써요. 썼어? 비비크림 발랐어요. 역시. 사실 비비크림을 해외에 수출한다고 했을 때 반응이 좀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되지만 외국 사람들은 안 쓸 것이다. 근데 그 회의적이었던 걸 넘어서서 뭐 내추럴 베이지에서부터 모카 베이지까지 인종을 넘어서서 비비크림이 정말 대중적이게 됐잖아요. 일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K-팝이나 K-드라마에 한국 여자들을 따라하는 게 신분이나 권위, 뭐 이렇게 부유함을 나타내기도 한대요. 친구들이 꼭 한국에 놀러 오면 비비크림 같은 거 꼭 가게 들러서 꼭 몇 개는 사가지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외국 분들이 저희 K-뷰티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시는 부분이 바로 피부네요. 맞아요. 피부. 계속 물어보지 말고 좀 알려주는 거 좀 하나라도 있어야 좋지 않을까. 당연하죠. 오늘 이렇게 또 귀한 분들 모셔놓고 저희가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차근차근히 저희가 오늘 굉장한 좋은 정보들에 대해서 하나를 안겨드릴게요. 서울 여자들의 투명하고 깨끗한 피부가 되는 동안 마사지법을 얼굴이 작아졌어요. 그러네. 근데 오늘 두 분이 진짜 서울 여자들이 농한 피부 비법 알려주는 거죠? 안녕, 정수래. 안녕하세요. 미스코리아 정세희 씨. 파비앙의 입을 쩍 벌어지게 만든 한국을 대표하는 인력 정소라. 글로벌 뷰티 토크의 제격이지. 소라 씨는요, 미스 코리아기도 한데 미국이랑 중국에서 이렇게 오래 생활하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는 한 7년 정도 있었어요. 글로벌 미녀네. 중국은 좀 기본이고 미국에서도 뭔가 서울 여자 인기가 진짜 열풍이라고 해도 될 네, 정도예요? 제가 미국이랑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K-뷰티 투어를 하러 한국에 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저 친구들도 옛날에는 한류 스타 만나러 오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그냥 피부과, 피부 관리실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스타는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예뻐지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특히 그 코스 중에서도 피부랑 관련된 코스가 제일 많다고. 맞아. 서울 여자의 동안 피부, 그 투영한 피부 따라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가 봐요. 그럼 우리 여기서 K-뷰티 투어를 한번 떠나보자고. 갑시다. 갑시다. 네. 내가 특별한 분을 모셨으니까 한번 만나볼까요? 박 원장님, 안녕하세요. K-뷰티 동안 피부를 책임지시고 있는 박 원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동안 미모 자랑하는 여배우들은 물론 곱상한 피부로 K-그루밍에 앞장서는 남자 아이돌까지 한류 스타들의 동안 피부를 담당하는 피부 멘토 박혜정을 소개할게.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찾아온다고 하던데 진짜 그런가요? 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일본에서 직접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관리 받으시고.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네, 진짜요? 저는 일본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 일본에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드라마라든지 K-팝 스타를 통해 가지고 그 관심도가 피부로 좀 옮겨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나본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황사도 많고 이러니까 피부가 좀 예민하고 홍조가 있다 보니까 민감하기도 하고 또 건조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여자들이 생얼으로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부러워요. 저도 비비크림 꼭 발라요. 근데 정말 일본 여자들은 약간 가리는 데 초점을 많이 두고 우리나라 여자들은 안 가린 것 같은 메이크업을 맞아. 하잖아요. 그래서 컨실러가 굉장히 발달돼 있고 종류가 되게 다양해요. 그러면 소라 씨, 그 미국이나 유럽 분들은 어떤 쪽에 좀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나요? 미국이 워낙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뉴욕 특히 칼바람이 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보습이 잘 되는 제품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파리는 그렇게 건조하진 않지만 햇빛이 워낙 강해가지고 피부가 금방 빨개지고 근데 뭐가 파비앙은 부어오르기도 하고. 하나도 없어요, 잡티가. 컨실러 보이는 거예요. 컨실러 보이시나요? 들켰네. 그래서
그래서 왜 이런 멜라닌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화장 되게 얇게 하고 다니고 근데 특히 주름에 되게 민감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진짜 주름이 잔주름, 되게 잔주름. 빨리 생겨요. 이게 20대여도 그래서 유럽은 안티 링클, 안티 에이징 네, 맞아요. 이런 주름 제품이 굉장히 맞아 발달해요. 그런 거에 많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나라별로 관심 갖는 것도 다르고 또 피부 특징도 다른데 오늘은 어떤 관리를 알려주실 건가요? 우선 외국인들이 한국의 에스테틱을 방문하시는 목적이 공통점이 있어요. TV 속의 한류들을 보면서 피부가 그녀들처럼 깨끗하고 하얗고 이거에 조금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 겨울철에 사용하면 좋은 아이템 오일로 사용해 볼게요. 오일이요? 네, 오일 타입. 네. 아마존에서 생산되는 열매에서 직접 추출한 천연 오일이야말로 환절기 속 건조해진 피부 지킴이론 딱이지. 겨울하면 오일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오일이 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많이 쓰지만 사실은 세안하고서 물기가 촉촉 있을 때 손바닥에 덜어서 한 방울 약간 녹인 다음에 수신데 이렇게 눌러주는 식으로 이렇게 바르면 조금 더 이렇게 자극 없이 또는 또 편하게 또는 보습력을 더 높여서 바를 수가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그 오일에 대해서 관심 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유럽에서는 사실은 되게 오래전부터 생활화가 돼 있거든요. 워낙 많아가지고. 종류가 수백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네. 제가 옛날에는 외국 갔다 올 때 향수 같은 걸 선물로 사왔었거든요. 친구들 주러. 근데 요즘은 천연 오일 그런 거 네, 많이 맞아요. 사오는 것 같아요. 받는 사람도 더 좋겠네요. 여기 있는 게 사실 메이드 인 브라질 오일이에요. 우지에서 채취되는 그런 오일들은 원주민들이 직접 채취를 하기 때문에 풍토라든지 기후라든지 환경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좋은 에너지와 이런 게 다 좀 축약되어 있겠죠. 근데 솔직히 오히려 종류가 이렇게 많은 게 처음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원료에 포도 따라서 이유. 다 다르다는 거. 저 색도 인공적인 색이 아니라는 거. 천연 색소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연 색소, 아, 그러면은 천연 진한. 밑에 뭐가 가라앉는 오일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네, 오일 중에서 저희 이제 조조바 오일, 호호바 오일 같은 경우랑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천연 오일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여기가 따뜻해지면 얘가 다 녹아요. 되게 신기하죠. 여자 마음 같아. 왜 여자만 오일이 이렇게 100% 천연 유래 오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 개수가 몇 개냐가 아니라 성분의 함량이 어느 정도인지. 맞아요. 저 가끔 파인애플 주스 같은 거 사면은 파인애플이 한 0.2%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파인애플 향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언제나 화장품 뒷면을 보라는 거. 근데 설마 이거 다 서울 여자들이 그게 다 하나씩 바르는 거예요? 효능도 혹시 다 다르나요? 제가 지금부터 많은 오일을 이용해서 서울 여자들의 조금 깨끗하고 맑고 투명한 동안 피부가 될 수 있는 마사지법을 오일의 기능에 따라서 다 다른 마사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천연 오일이라고 해서 다 같은 기능을 하는 건 아니야. 오일마다 각자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사지에 어울리는 오일을 선택하는 게 좋아. 본격적인 마사지를 하기 전에 혈액순환이 잘 되는 릴렉싱 되는 오일이 있어요. 마라쿠자 오일로 좀 첫 번째 시작을 해볼게요. 마라쿠자요? 이 향을 맡아보면은 좀 은은하고 향이 그러니까 편안한 느낌이 있으세요. 그래서 얘를 베이스로 먼저 마사지를 한 다음에 다른 게 이제 흡수가 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마라쿠자 오일을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바를 거예요. 그래서 바르실 때 전체적으로 두드려서 발라주세요. 얘는 릴렉싱 되는 오일이기 때문에 향을 이렇게 맡으면서 목까지 이렇게 발라주는 게 포인트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아싸이 열매로 만든 오일을 바를 텐데요. 아싸이. 네. 이게 아사이베는 잘못된 발음이고 아싸이 오일이에요. 열대 우림에서 나는 열매인데 왜 항산화라든지 노화 방지라든지 왜 그래서 여자들한테 필요한 그래서 안색 정화를 시켜주는 이 아싸이 오일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르는데 얼굴에 우리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쓰레기통?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 거. 얼굴에서도 여기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얼굴이 붓기도 하고 어깨는 올라오고 맞아. 목은 점점 짧아지니까 이중턱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거북이.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기 위에 여기 쇄골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여기 쏙 들어가는 부분 있죠? 여기 위에다가 이 검지랑 중지를 이용해서 올려놔 보세요. 그럼 심장박동수처럼 쿵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데 이거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살이 갑자기 찌거나 혈액순환이 정말 안 되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얼굴이 붓고 안색이 칙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 네. 우선은 여기 쑥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염천혈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리프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을 뒤로 한번 쫙 해보시고 앞으로 내리시고 옆으로 스트레칭 해볼게요. 스트레칭해서 이 흉쇄유들근이 많이 움직여줘야지 여기에 림프순환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반대쪽으로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한 번 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만 뒤로 쭉 해보세요. 뒤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이제 여기다 또 손을 얹어보세요. 안 느껴져요. 조금 빨리 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조금 더 빨리 뛸 거예요. 뭔가 얼굴이 작아졌어요. 얼굴 작아졌어요. 화면에 안 나와. 우리 라이트닝 마사지, 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육결 방향대로 저희가 이거 마사지를 할게요. 우리 여기 턱부터 귀 앞쪽, 이 밑에 부분, 일단 이 끝부터 귀 중간, 코끝부터 여기 관자놀이를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마사지 어떻게 하죠? 이렇게? 맞아요. 이게 근육결 방향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처지겠죠. 모공이 처지면 안 되니까 방향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그다음 또 방향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방향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선 방향으로. 손은 한 번 더 위로 올려주시고 반대로 내려주신 다음에 목 뒤부터 림프로 살짝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색이 맑아지면서 광이 나는 거죠. 근데 뭔가 세게 하면 효과가 있는 것 같이 느껴요. 얼굴에 혈을 잘못 만지면 얼굴이 붓기도 하지만 뾰루지도 날 수 있어요. 너무 강하게 하면. 그래서 그런 단점은 좀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싸이 열매 오일을 손에 떨어뜨린 뒤 비벼서 체온으로 따뜻하게 녹인 다음 손끝을 이용해 얼굴의 근육결을 따라 둥글게 굴리듯 쓸어 올려줘. 코에서 이마를 거친 다음 관자놀이에서 목 옆을 타고 내려와 쇄골 쪽으로 쓸어주면 피부가 맑아진다고.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마사지는 뭐가 있어요? 일명 입툭티 마사지. 입툭티 네. 마사지요? 입 튀어나왔다고 하는 거 맞죠?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 이렇게 예쁘게 미소도 이렇게 예쁘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출된 부분들이 조금은 있는 걸 많이 봤어요. 저도요, 입이 나왔는데 말이 많아서 입이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아니, 말씀을 많이 하시면 입술 주위에 근육이 많아지니까 입이 점점 나온다고 생각해요. 말수가 줄이세요. 그러네. 입술 주위에 근육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입술, 그다음 입술 밑쪽으로 근육이 있는데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면 아무래도 입이 조금 더 들어가 보이는 효과는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떤 오일 사용하실 거예요? 네, 여기서는 가스당야 열매로 만든 오일로 마사지를 할게요. 이 오일은 단백질이 풍부해서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건조한 피부에 아주 좋으세요. 입술 주변은 잘 알다시피 피부가 좀 얇잖아.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뭐 각질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지저분해지기가 쉬워요. 쭈글쭈글. 평소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가스당야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악건성이나 건성이 심한 피부, 각질이 잘 생기는 피부 이런 피부에 되게 효과적이고 이게 좀 거친 부위 있잖아. 팔꿈치 그리고 막 하얘지고 이런데 다리 각질 잘 일어나는데 사용하면 되게 효과적으로 좀 진정시키고 보습을 줄 수 있어요. 우리 노폐물이 여기에 제일 많이 쌓여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문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 사이드로 한 번 더 문질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지창이라는 혈이 있는데 입꼬리가 예쁘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에 근육이 많기 때문에 자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엄지로 이렇게 같이 풀어주시고요. 입이 튀어나오는 거는 여기에 노폐물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주먹을 살짝 져서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면 두두둑, 두두둑, 두두둑 이런 노폐물이 많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시면 여기만 잘 풀어줘도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예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마사지법이 있어요. 이런 거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 정도 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도 되세요. 말은 많이 하지만 풀어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를 많이 보실 것 같아요. 주변에 말 많이 하는 분들 많잖아요. 소개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사지법? 현무형. 전화해. 보습 성분이 풍부한 가스당야 열매 오일로 입 주변을 마사지해볼까? 먼저 턱 밑 혀를 풀어준 다음 엄지로 입꼬리를 자극해줘. 다음 주먹을 쥐고 근육을 문질러 마사지한 뒤 여기에 다시 한번 입꼬리를 풀어주면 사랑스러운 입매를 가질 수 있어.
마지막으로 서울 여자 비대칭 조율 마사지. 거의 다 비대칭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약간은 정도? 차이가 있어요. 아마 사진 찍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왼쪽 맞아. 그러네. 저는 확실히 오른쪽이 나은 것 같아요. 모음도 좀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제가 더 이쁜 것 같아서 항상 제가 미스 코리아 포즈를 이쪽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사진 찍을 때도 항상 이렇게. 미스 코리아여도 다 신경을 쓰는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요. 이 마사지를 하시면 양쪽 밸런스도 맞춰지지만 얼굴도 작아지는 효과가 있으세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오일 사용하실 거예요? 진짜 궁금해요. 안지로바 열매로 만든 오일로 우리 마사지를 해볼게요. 우리 압이 제일 강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두툼한 부분. 이 부분을 이 관자놀이 쪽에 위에 보시면 뼈가 있잖아요. 상악골 뼈라고 하거든요. 거기를 이제 눌러주시는 거예요. 후 하고. 똑같은 압력으로. 한 번 더. 왜 아프지? 한 번 더. 후. 3번을 해보세요. 누를 때 같은 압으로 하면서 후 내뱉으시면 여기 상악골하고 골에 요만한 공간이 있는데 조금 공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이거를 30번씩 해보세요. 그러면 화면에서 딱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전화 왔었어요. 화면 너무 예쁘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이제 턱 부분이 사이즈가 안 맞는 사람 되게 많아요. 오른쪽으로만 씹는 사람 오른쪽이 발달이 되고요. 맞아요. 왼쪽으로 씹는 사람은 왼쪽이 발달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진을 찍었을 때 조금 더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안면 요가라고 생각하고 이 발을 딱 쪼갰을 때 여기에 있는 근육이 이쪽으로 쫙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눈까지 싹 다 이마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을 한번 해보세요. 그 둘 중에 한쪽이 잘 올라가고 한쪽이 안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왜 이렇게 무거워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 그러지? 그 부분이 근육이 많이 뭉쳐있고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부종이 더 있고 조금 더 근육량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이게 주먹을 쥐고서 근육결 방향대로만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셔서 여기 위에도 살짝 마사지 해주신 다음에 위로 한 번 더 마사지를 해주시고 림프 마사지 빼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렇게 풀고 나서는 바이브레이션이 중요해요. 바이브레이션을 해서 혈색을 다 맞춰주는 거죠. 다시 한번 림프 마사지로 이렇게 빼주면 동안 마사지도 되고 한쪽만 하면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본인 얼굴에서 나는 왼쪽이 커 그럴 경우는 왼쪽을 2번 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한 번. 그렇게 되면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는 비대칭 마사지가 되는 거죠. 요가랑 똑같네요. 네, 그렇죠. 진정 효과에 좋은 안지로바 열매 오일로 비대칭 마사지를 해볼게. 손바닥의 두툼한 부위로 관자놀이 윗부분 상악골뼈를 시원한 느낌이 들게 꾹꾹 눌러 자극해줘. 다음 주먹을 이용해 턱선을 근육결 방향에 따라 위쪽으로 끌어올리듯 마사지한 다음 관자놀이 부분과 이마를 주먹으로 자극한 뒤 림프선을 천천히 쓸어내려줘. 바이브레이션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다시 림프선을 정리하면 비대칭 얼굴이 똑바로 교정된다고. 서울 여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너무 힘들어. 개고생요. 건조하잖아 겨울 되면 뭐 두피, 뭐 팔꿈치, 무릎, 뭐 종아리 같은데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 있고. 멀티올이라고 하잖아. 멀티 오일? 멀티 오일. 아, 멀티 오일을. 영어 잘 몰라요. 한절기에도 수분 가득 촉촉한 서울 여자들의 피부. 매일매일 부지런히 고군분투하는 K뷰티 투어 제2코스로 따라와봐. 궁금한 게 있어요. 외국인들이 K뷰티 투어로 여기 와서 뭐 화장품 사고 피부과도 다니잖아요. 근데 자기 나라 들어가면 어떻게 계속 그런 관리를 받아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일본인들 한 달에 한 번씩 온다고. 근데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홈케어를 해야지. 왜 요즘 같은 환절기나 겨울이 되면 특히 속은 되게 말라있는데 겉은 촉촉하게 되거든. 맞아요. 그럴 때 뭐 영양크림 이런 거 바르면 뭐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왜 그래서요 서울 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말이 있잖아요. 이제는 겉보다 속을 채워야 된다고. 이너 뷰티. Inner beauty. 인나 뷰티.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로 몸속 뷰티부터 챙기는 서울 여자들. 건강한 피부의 비결은 겉과 속을 채운 이너 뷰티 때문이라고. 왜 외국인들 눈에도 서울 여자들이 훨씬 생기가 있고 더 이렇게 맑아 보인다고 하잖아? 화장을 해서? 물론 메이크업을 잘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비타민 활용을 굉장히 잘해. 비타민은 그냥 뭐
사과, 큐이, 레몬 이런 거는 그냥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약간 왜 스트레스 받고 환절기 때나 건조함이 느껴질 때는 활용을 잘하면 화장품 바르는 시너지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다는 거지. 윤미 씨, 와! 카페 알바생 예쁘다. 역시 비타민이에요? 네, 비타민이에요. 오렌지. 귤 향 나요, 귤. 비타민 향이 딱 끝이네. 맞아. 가을 에디터만큼 상큼하네. 비타민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 공급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주사를 꼭 맞아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마셨잖아요. 그리고 먹으면 되고 마시면 되고 바르면 돼요. 근데 비타민 많이 먹어도 금방 나간다고 들었어요.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섭취를 해주고 햇빛을 쐬어주고 마시고. 그래서 습관을 잘 들여줘야 서울 여자처럼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비타민 얘기하고 있는데 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도 보고 요즘 CF에서도 봤는데 비타민 나무라는 게 있대요. 왜 비타민 나무를 산자나무 열매 또는 스티벅슨이라고도 하는데 시장이 유명한 비타민 나무 열매. 그래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키위라든지 레몬보다 수백 배의 비타민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굉장히 귀하고 효능이 좋은. 그래서 일명 비타민 폭탄 열매. 이렇게 부르는 거지. 폭탄이요? 그럼 그 폭탄을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그렇지. 발라서 비타민의 효과를 더 빵 많이 보는 거죠. 비타민 효과를. 오늘 얼굴들 조심하세요. 아니 서울 여자들은 이렇게 얼굴에다가 폭탄을 바르는데 피부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맞아.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활력이 떨어질 때는 제일 먼저 어디에 표가 나지 얼굴에서? 눈 위치요. 나 입술. 저도 눈을 보면 제가 제 피부가 건조한지 안 건조한지 알 수 있거든요. 여기 눈가에 주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건조하면 좀 갈라지고 그럼 거기에서 전 또 수분크림을 바르고 또 메이크업을 하고 근데 또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항상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사실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피부가 하얗잖아요. 네. 네, 그래서 비고 나면 금방 다크서클이 진짜 여기 지하 14층 근데 피부가 하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유럽 분들이나 서양 분들은 피부가 워낙에 얇기 때문에 또 다크서클이 생기면 그만큼 눈에 금방금방 띄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눈가는 인상을 좌우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왜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데 다크서클 자체가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눈가가 푹 꺼지면서 왜 서양인들이 더 다크서클이 보이는 이유가 이게 더 꺼져 있기 때문에 눈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데 흡수가 금방 되네요, 이게. 이게 물방울 비타민이라고 해서 좀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아니 근데 서울 여자들이 피부과 되게 자주 다닌다고 하는데 여기가 완전 피부과예요. 뭐 주사도 있고 이것도 무슨 뭐 연고 같은 거예요? 왜 서울 여자들이 뭐 365일 스트레스 안 받고 피부가 늘 네. 건강하진 않을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비타민 화장품으로 홈케어를 해주면 데일리 케어를 해주는 게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근데 향이 되게 상큼해요. 뭔가 감귤향? 왠지 바르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 맞아요. 이거 드세요. 먹으면 나도 좀 상큼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가을 에디터만큼? 근데 저처럼 예민한 피부도 있잖아요? 비타민. 그럼요. 비타민은 크게 이렇게 자극을 가진 그런 성분이 아니고 비타민 나무 열매 자체에서 추출해서 걔들 이제 화장품에 응용할 때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어느 피부에나 사용할 수 있는.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아진 게 이게 왜 아로마 테라피라고도 하잖아요. 향기로만도 뭔가 생기를 주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니까 막 엔돌핀이 막 생기면서 그래서 피부가 더 좋아지는 약간 맞아. 일석이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노화 방지에도 좋은 거 맞아요? 노화 방지에도 좋죠. 선배 그렇대. 나 보지 마라. 나 볼 줄 알았다. 내가 진짜. 회의가 길어지고 그런 날에는 진짜 메이크업이고 뭐고 다 귀찮잖아요. 근데 또 오일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 근데 이제 클렌징 오일에도 2차 세안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클렌징 한 다음에 물로 그냥 세안하면 되는 1차 세안용 클렌징. 폼클렌징으로 이중 세안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좀 찝찝하잖아요. 메이크업 맞아요. 미끌미끌한 느낌. 그러니까 왜 피부에 어느 정도 약간 미끄덩거리는 피지나 미끄덩거리는 수분감 같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너무 막 바싹 이렇게 조이는 것 같이 그러면 안 되거든. 흔히 말하는 좋은 유분. 그렇지. 맞아요. 좋은 유분. 좋은 유분.
워딩 좋다. 이런 클렌징 오일로 세안을 하면 피지라든지 각질, 그다음 메이크업 노폐물, 블랙헤드가 제거가 되니까 좋은 유분과 수분만 남게 되는 거지. 만약에 약간 좀 그래도 찝찝한 느낌이 있다. 그러면 화장솜에 톤을 이제 적셔가지고 닦아내면은 진정도 되고 그런 조금 찝찝한 느낌도 사라지고. 근데 제가 피부가 좀 민감한 편이라서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민감하다고 해서 클렌징 오일을 쓰면 자극적이다. 이렇게 꼭 반드시 연결할 필요는 없고요. 그날의 내 메이크업 상태를 보고 하면 되는데 이 클렌징 오일은 pH가 6.0이라서 약산성이라고 하잖아요. 내 피부가 제일 편할 때가 약산성 6.0일 때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맞춰주는 애라서 오히려 민감할 때 더 좋을 수가 있죠. 근데 대신에 이제 부드럽게 세안을 해주고 이제 물로 좀 많이 여러 번 헹궈내서 개운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오늘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정말 한국 여자들이 동남 피부를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외국인 여자들이 진짜 다 한국 여자들처럼 이렇게 꿀 피부 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정말 노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 서울 여자들의 깨끗한 동안 피부의 비결은 타고난 게 아니고 노력이다. 노력이다. K-뷰티의 마지막 코스. 오늘 서울 뷰티의 마지막을 장식해 주실 메이크업 타임입니다. 근데 나도 오늘 김태희 메이크업 하고 왔는데 어때? 티가 나? 사유리인데? 사유리. 사유리. 아예 절대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사유리 씨는 이제 거의 서울 여자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 촌단동 사거리에서 화장 받고 왔는데. 삼성동 사유리. 삼성동 사유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저희 식구가 좀 많아요, 선생님. 놀랐어요. K-뷰티 메이크업을 도와줄 메이크업 아티스트 김미서를 소개할게. 아니 근데 지금 사유리 누나가 하고 있는 메이크업 지금 진짜 K-뷰티예요? 너무 잘했어요. 왜 한국 사람에 가깝게 메이크업을 한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화장하니까 그렇죠. 맞아. 비싼 돈 주고 했대요. 전담동에서. 근데 일본에 가면 일본 친구분들이 보고서 뭔가 메이크업 달라졌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일본에 가면 화장 하나도 안 해요. 모르겠어요. 근데도 일본 사람은 마스카라랑 볼터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볼터치는 원조가 프랑스예요. 예전에 나폴레옹 있잖아요. 나폴레옹 부인이 조세핀이 이게 볼터치 해가지고 다른 여자들이 다 부러워해서 맞아요. 여기 약간 꽃잎 올려놓듯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프랑스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퍼졌어요, 프랑스에서. 근데 뉴욕, 파리는 어떻게 화장하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미국은 딱 떠오르는 게 브론즈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네. 맞아. 아이 메이크업을 브론즈나 아니면 딥퍼플 이런 걸로 눈매를 되게 강조해요. 그리고 피부는 되게 내추럴하게 하고. 미국에서는 또 광대를 좀 포인트로 삼는 것 같아요. 광대? 한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은 그게 컴플렉스잖아요. 저도 컴플렉스예요. 근데 저는 여기 맨날 쉐딩하는데. 나도 쉐딩하는데. 광대가 뭐지요? 일단 파비앙은 없어요. 제 얼굴 보면 이렇게 웃었을 때. 아, 칙봉. 아직도 멍 없네. 코가 높으니까 오히려 이게 또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다 모였어. 하나에 모였어. 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한국 여자의 이렇게 코 낮고 이렇게 짧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그 서양 남자들이 다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난리나요, 난리나. 저는 프랑스 여성분들 메이크업이 제일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좀 뭐랄까 시크하면서도 뭔가 여성스럽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말 그대로 프랑스는 세련되고 시크해요. 피부도 정말 내추럴하게. 피부는 아예 안 하기도 하면서 입술만 이렇게 빡. 오늘 약간 저 오늘 빠릴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하시다 온 학생 같아요. 아니, 근데 프랑스 여자들은 확실하게 평소에 화장 잘 안 하고 다니거든요. 프랑스 여자들은 눈화장을 거의 안 해요. 네. 대신에 뭐 글로스 그리고 입술 빨갛게 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입술에만 포인트를 줘서 네, 이렇게 맞아요. 살리는. 요즘에 일본에서 가장 핫한 메이크업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몰랐었는데 요즘 콜랑한 얼굴이 만드는데요. 고양한 얼굴? 그거는 약간 어떻게 어쩌라고
뭐 이런 표정으로 만드는데요. 외로워? 보호 본능을 남자가 뭐 지켜주고 싶은 그런 화장한대요. 보통 일본은 볼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핑크 아니면 뭐 이렇게 오렌지로. 오렌지. 맞아요.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두드러지고 속눈썹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짝 너무 세게 위에도 바짝 티나게. 아래도 맞아. 바짝. 네, 보통 한국 여자들은 컬링을 이렇게 3단계로 해서 이렇게 예쁘게 컬링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보통 이렇게 90도로 꺾는 것 같아요. 한번 찝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집안 촬영할 때 제가 화장하잖아요. 그러면 볼터치를 너무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얼굴이 뭐 술을 먹었냐고. 저는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어려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래요. 또 하나의 일본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게 아이브로우, 눈썹이에요. 그러네. 한국 여자들은 되게 자연스럽게 두껍게 그리는 게 좀 유행이라면 일본은 앞머리만 이렇게 결을 살려서 냅두고 뒤에는 눈썹 산부터 좀 이렇게 다 밀어요. 얼마 전에 한국에 니콜 킨만 왔잖아요. 근데 그 니콜 킨만 누나가 그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되게 좋다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K-뷰티의 포인트예요. 피부가요. 왜 어떠한 색조를 해도 피부가 예쁘지 않으면 그거는 완성된 메이크업이 아니잖아요. 가장 키포인트 핵심 피부. 왜 고급진 피부. 제가 이 고급진 피부 이거를 지금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고급적이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서울 여자 메이크업의 모든 것. 너무 예쁘죠? 사람 같지가 않아. 맞아요. 숨 넘어갈 뻔했네. 네, 오늘 K-뷰티 메이크업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실 거죠? 그럼요. 한국 모델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면 변별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 모델 가지고 제가 메이크업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 모셔볼게요. 안나 씨 나와주세요. 어머, 나 지금 이런 게 다르시. 아이고. 선생님, 전 이만 퇴근할게요. 너무 예쁘죠? 네. 이 모델은요, 국적이 러시아예요. 러시아인데 이렇게 메이크업을 보면 어떤 것 같아요? 원래 눈썹도 되게 진한데 헤드도 많이 메이크업, 썼어요. 눈과 광대가 너무 강조돼서 조금 더 진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모델의 얼굴의 반을 과감하게 줄게요. 이거 모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예쁜 거 아니야? 지우면? 궁금해. 지우고 계신 거 맞죠? 자, 아이 메이크업을 좀 진하게 해서 속눈썹 진짜 예쁘다. 본인 거야, 본인 거. 아, 깜짝이야. 너무 놀랐잖아, 지금. 숨 넘어갈 뻔했네. 근데 사실 화장 지우니까 약간 앳된 느낌. 베이비 페이스, 베이비 페이스. 지운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갈까요? 사람 같지가 않아. 인형. 진짜 인형 같다. 선생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더 잘해야지. 자, 이렇게 깨끗이 지웠어요. K-뷰티의 피부 표현은 어떻다고 했죠? 고급지다. 고급지다. 피부속부터 차오르는 광채. 그래서 제가 오늘 파운데이션도 아니고 비비크림도 아니에요. 컨실러를 이용해서 아주 고급지고 예쁜 피부 표현을 컨실러만으로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류를 설명해 줄게요. 리퀴드한 거는 전체적인 톤을 가볍게 보정할 때 쓰면 좋아요. 그리고 스틱 같은 경우가 있어요. 커버력이 좋은데 대신에 매트예요. 이게 퍼져 있는 기미라든가 잡티가 많은 경우에 쓰면 되는데 워낙 매트하기 때문에 눈가라든가 여기 팔자 좀 고민인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피하는 게 좋죠. 주름진 부분. 그리고 펜슬로 된 컨실러도 있어요. 다크한 부분을 가볍게 이렇게 커버할 때. 그다음에 이 컬러를 조금 추천하고 싶어요. 이건 크림 타입이긴 하거든요. 눈밑이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오고 특히나 이런 콧볼 옆이라든가 보통의 컨실러의 컬러가 옐로우빛이 조금 많이 나요. 그런 컬러가 더 회색빛이 돌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그런데 좀 핑키시한 컬러잖아요. 다크서클을 좀 밝혀주면서 화사해져요. 그리고 칙칙함이 단번에 잡아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맞아요. 저는 이 많은 도구로
브러쉬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줄 건데 이 중에서 제일 커다란 브러쉬가 있죠. 리퀴드 컨실러 같은 경우 이렇게 넓은 부위에 쓱쓱 바르기 좋겠죠. 볼이라든가. 그다음에 넓은 브러쉬지만 자세히 보면 이렇게 네. 삐죽삐죽하고 약간 라운드로 돼 있죠. 약간 코에 코너입 같은 거. 그다음에 눈 보면 이렇게 이런 코너입 같은 경우. 그다음에 눈 밑에도 이렇게. 진짜. 뭐 입술 이렇게 보면 구각 부분에서 아니면 라운드진 부분. 저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저도 처음 봤어요. 신기하죠? 없이 지나가는구나. 이거는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브러쉬예요. 피부에 약간 붉은기라든가 넓은 부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디테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톡톡톡톡 하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코너익 그런 부위를 좀 섬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요런 이거 좀 작네요. 여드름이 약간 붉잖아요. 그런 부위를 디테일하게 조금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마지막 아주 귀엽고 예쁜 브러쉬 있죠. 아이라이너 브러쉬. 노노노노 아니에요. 자, 안나 보면 이렇게 점이 있잖아요. 점을 콕 찍듯이 섬세하게 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세계가 열광하는 서울 여자들의 투명하고 결점 없는 피부 메이크업의 비밀을 공개할게. 자, 기본적인 기초의 수분감을 줘야겠죠. 그래서 크림으로 보습감을 충분히 주세요. 기초에서 광을 내주면요. 그 다음에 커버했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밀착된 광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기초만 깔아놨어도 컬감이 그러네. 그러면서 되게 피부가 더 좋아 보이죠. 네. 지금 모델 안나 얼굴을 보면 눈 주위에 이렇게 다크라든가 그다음에 뭐 조금씩의 이런 잡티들이 보이죠. 그래서 가볍게 톤을 보정하는 것부터 먼저 할게요. 리퀴드 컬러를 2가지를 선택했어요. 보통 2가지 정도를 섞어줘야 피부에 더 잘.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쓱쓱쓱. 얇게 표현해주는 게 중요하죠. 네, 그럼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피부톤 조절하는 거는 끝났고요. 그리고 이 모델에 맞는 컨실러 크림 타입을 하나 골랐고 하나는 조금 밝은 핑키시한 컬러. 요거는 조금 디테일한 브러쉬로. 이렇게 컬러가 핑키시예요. 그런데 너무 밝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요거를 소량만 믹스해서 우와. 보여. 신기하다. 눈 밑에 살이 꽉 차서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눈두덩 위가 어두운 분들은 이걸로 같이 눈두덩도 밝혀주는 거예요. 아이서클 이 주위가 가볍게 환해지게. 그리고 남은 잔여분으로 속눈썹 가까이를 한 번만 쓸어주세요. 처음부터 하면 밤새 울다 나온 것처럼 부어 보이죠. 진짜 눈 밑에만 발랐는데 얼굴 전체가 화사해 보이는 것 같아요. 컨실러의 장점은 뭐냐면 부위별로 다른 텍스처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그때그때마다 다크한 부분은 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좀 어둡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틱 파운데이션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쓱 한번 이렇게 했죠. 지금 이 브러쉬 처음부터 문지르지 마세요. 왜냐면 문질러 버리면 그 전에 했던 것까지 지저분하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그대로 두들겨서 이 경계를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기기만 했는데 경계가 풀렸어요. 그리고 하드한 컨실러 여기에다가 약간 뭐예요? 슈머 제품이에요. 베이스. 이거를 미리 소량을 가지고 아까 팔자주름 고민이신 분 저예요, 저. 모델 같은 경우는 어리니까 없지만 절 2번 죽이시네. 되게 촉촉하고 약간 슈머한 제형으로 여기 있는 부분을 아주 얇게 자 브러쉬도 거의 힘을 빼고 이렇게 발라주세요. 진짜 컨실러는 절대 욕심내서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K-뷰티의 저는 장점은 약간 어려 보이면서도 고급진 피부잖아요. 네. 광이 우러나오는 부위가 저는 콧볼 바로 옆에 요 안쪽이라고 생각해요. 자, 보면 여기를 밝혔죠. 네. 자, 이렇게 타고 밝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슈머한 베이스를 가볍게 섞어서 여기에 문지르지 마시고 그대로 그리고 가진 게 리퀴드 하나밖에 없어. 그럴 경우에도 아주 소량만 가지고 슈머한 베이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좋은 정보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그리고 이마가 꺼져 있다면 여기 부분도 자,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정말 한 듯 안 한 듯 참 교묘하게 잘해요. 그거 중요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결점을 커버하는 피부 표현이 바로 K-스타일의 포인트라고. 그래서 눈썹뼈 여기 있죠. 살짝 올라간 부분이 대부분 꺼져 있어요. 이런 부위를 가볍게 똑똑똑 해주고요. 여기만 가볍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잡티 없는 깨끗한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본 친구들은 사실 점을 리얼하게 다 맞아요. 하잖아요. 일본의 피부 메이크업은 얼굴의 점을 리얼하게 살리는 게 특징이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다 결벽증 환자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가 아주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작은 브러쉬와 스틱 컨실러를 사용할 거예요. 자, 점에다가 콕콕콕콕. 여기도 똑똑똑똑. 사실 점을 가릴 때에는 컨실러 컬러를 약간 어두운 톤? 그걸 선택하는 게 좋아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 정말 톡톡톡 두들기는 거죠. 여러분도 고급진 피부 화장을 할 때의 테크닉은 이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고급은 톡톡톡. 자, 좋은 생각. 피부 화장 끝났어요. 점까지. 예뻐요. 좌우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안나가 하고 온 피부. 예쁘긴 한데 약간 나이 들어 보이죠. 그쵸. 그쵸. 원래 나이 같지 않아. 아까는 다 예뻐 보였죠? 맞아요. 자, 짜잔. 이것만 해도 너무 맑지 않아요? 피부에서 진짜 빛이 나는 것 같이. 그리고 중요한 건 안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진짜 컨실러만으로 이렇게 피부 표현이 가능하네요. 근데 파우더를 안 해도 지속이 되나요? 그래서 컨실러가 좋지. 두 가지 컨실러를 섞어 피부톤을 정리한 뒤 크림 타입 컨실러로 다크서클을 가리고 잡티 커버는 스틱 컨실러로 두드려줘. 하드 컨실러는 쉬머링 베이스를 섞어 코 옆과 이마를 밝힌 뒤 스틱 컨실러를 작은 브러쉬로 사용해 점을 커버하면 서울 여자들의 무결점 광채 피부가 완성되지. 우리 한국 여자들은요, 헤어 컬러에 맞게 아이브로우도 컬러를 입혀줘요. 최대한 눈썹을 자연스럽게 살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한국 여자들의 장점이 뭐냐면 눈썹이 두껍고 약간 일자인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급진 피부 화장에 더 잘 어울리는 거예요. 자, 아이브로우는 가볍게 앞머리를 살려주고 결만 정리할게요. 자, 최대한 이렇게 삐죽삐죽 세우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앞머리는 그대로 살려주면서 눈썹선 중앙부터 살짝 내려주는구나.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도구가 중요한 거는 마스카라를 보면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요. 긴 쪽을 가지고 결을 살려주는 거예요. 짧은 쪽은 이걸로 살짝 그려주면 돼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브로우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려주는 거예요. 오, 끝이에요? 부러워요, 확실히 색이 연해지면. 우리 한국 여자들의 아이 메이크업은 심플하고 깔끔 그 자체로 끝내는 게 가장 좋아요. 왜 미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브론즈로 이렇게 되게 그윽하게 표현하는 거를 되게 많이 하고 프랑스 여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글로스한 거 위에 바르거나 해서 내추럴하게 표현하고 우리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약간 피치톤이라든가 왜 이건 핑크는 아니지만 대놓고 핑크를 또 싫어해. 맞아요. 촌스럽다고. 그래서 안나 같은 경우는 약간 다크서클이 있어서 약간 피치톤을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아주 눈에 띄는 컬러가 아니기 때문에 저 눈썹 가까이까지 다 펴발라요. 그리고 눈 밑에도 약간 애교살 있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 볼록 나온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바르세요. 애교살을 만들어주시는 거네. 그쵸. 그리고 브라운 아이라이너로 점막만 메꿔주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게 약간 펄감이 있나요? 진하지 않네요. 약간의 펄감이 있지만 진하지 않아요. 단 워터프루프예요. 그렇죠? 속눈썹 사이사이 메꾸세요. 이게 쉬워 보이는데 잘 안 맞아요. 되거든요. 항상 눈물이 나서 정말 잘 못하고. 잘못 찔러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 거울에 붙어가지고 하잖아. 입은 왜 벌어지는 거야? 그때 그렇게 못나 보일 수가 없다. 펜슬을 사용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한 번에 쭉 그어서 예쁘게 표현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콕콕콕 찍고 쉬고 콕콕콕 찍고 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끝으로 가는 거예요. 피부 표현에서는 톡톡톡, 네, 눈 할 때는 콕콕콕. 우리 한국 여자들의 아이래쉬 컬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컬링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
둘, 셋. 자연스럽게 이렇게 컬링이 되게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이 끝. 벌써 끝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피부가 더 돋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이쪽이 훨씬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자연스러워. 이제 혈색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입혀버리면 하이라이트를 주고 밀착을 잘 시켜놨던 거가 우러나오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슈머한 하이라이터하고 약간 피치톤의 오렌지? 이걸 두 개를 믹스해서 귀밑머리 있죠? 네. 여기에서 그냥 가볍게 쓸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정말 한 듯 만 듯. 맞아. K뷰티는 진짜 뭐든 다 한 듯만 듯. 자세히 봐보세요. 음영이 이렇게 가볍게 지면서 혈색도 가볍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블러셔도 끝났어요. 고급지게 딱 끝내놨는데 이렇게 핫한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렌지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이 컬러는 되게 핫하잖아요. 이 컬러를 발랐을 때 입술 윤곽이 예쁘지 않으면 이 컬러도 소용이 없어요. 자, 하드한 컨실러를 사용할 건데 제가 브러쉬 이렇게 보이세요? 네. 납작하고 일자예요. 이걸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착 올리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자, 착 올리고 뒤로 빠져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한 번만 쓸어주는 거예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안나의 피부보다 조금 더 어두운 거하고 믹스할 수 있는 컨실러를 선택했어요. 점을 커버할 때도 약간 톤이 어두운 걸 사용하라고 했고요. 입술 구각을 커버할 때도 약간의 어두운 톤으로.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산. 자, 이렇게 뒤로 살짝 한 번만 여기 이렇게 경계를 잡으세요. 그리고 펴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입술을 발라주는 거죠. 자, 안나 살짝. 이렇게 반만 발라볼게요. 네. 자, 이런 컬러를 바를 거예요. 우와. 예쁘다. 오, 와, 진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화사해요. 그리고 립스틱은요, 소량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전체를 다 발라준 다음에 한 번 더 레이어링,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하는데 이 안쪽 부분 있죠? 여기를 한 번 더 레이어링도 해주고 이 안쪽도 레이어링 해주고 그래서 여러 번 덧발라서 발색을 올리세요. 아까 분명히 안나가 하고 온 메이크업도 예뻤는데 점점 더 부끄러워지고 있어요. 왼쪽 얼굴은 부끄러워지고. 되게 묘해. 저쪽에서 서울 여자 느낌이 나요. 러시아 모델인데.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어요. 원래 이런 메이크업이었어요. 러시아 안 나죠? 러시아 안나. 네. 그러나 한국 안나로 변신. 와! 보여요? 피부가 자연스럽게 광나는 거랑 맞는 립을 선택했기 때문에 더 빛이 나는. 서울 여자 메이크업은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로 눈썹결을 살린 다음 피치톤 섀도로 눈두덩이를 채운 뒤 브라운 컬러 라이너로 깔끔하게 뷰러로 속눈썹을 감지하고 두 가지 블러셔를 섞어 혈색을 준 뒤 피부가 맑아 보이는 오렌지톤 립스틱으로 입가를 뚜렷하게 하면 한 듯 안 한 듯 피부가 돋보이는 서울 여자 메이크업으로 완성. 짙은 스모키 눈매는 부드럽고 청순하게, 건조하고 누디한 립은 오렌지 톤으로 화사하게. 전 세계가 서울 여자 메이크업에 열광하는 이유를 한눈에 알겠지? 이래서 K뷰티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늘 하는 메이크업이니까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K뷰티는 피부가 생명이에요. 앞으로는 이제 외국 친구들이 물어보면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모의 비결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네, 아주 자신 있게.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여자라면 누구나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지.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선 관심과 열망만큼이나 노력과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는 거 알고 있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끊임없는 열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네가 바로 글로벌 뷰티의 최전방에 선 서울 여자야. 앞으로도 더욱더 분발해줘. 여러분의 뷰티 바이블 에디터 비로부터